그래서 이제 이 풍한이가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는데요. 지금 이제 제 나라에서는 제상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위나라에 찾아갑니다. 위나라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맹상군께서 제 나라 제상에서 쫓겨나셨는데 맹상군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이때 위나라에서 제상으로 임명을 맞으면 제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게 될 겁니다. 이때 빨리 저 맹상군을 제상으로 쓰십시오 라고 위나라 왕한테 가서 이제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왕이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인재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맹상군을 쓰겠다 라고 맹상군을 찾아오라 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왔는데 풍한은 이제 맹상군한테 가서는 정작 위나라 왕이 부르더라도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풍한이 지금 무슨 공작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몸값을 이제 높이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 나라로 찾아갑니다. 다시 제 나라 왕을 찾아가서 지금 위나라 이 왕이 지금 맹상군을 이제 제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니까 지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간신들의 참언을 들으시고 맹상군을 내쫓으셨는데 그러시면 맹상군이 만약에 위나라로 가게 되면 큰 인재를 잃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 진나라의 소왕이 있죠. 이제 진소왕을 소양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소왕이요. 진소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이 맹상군에 대해서 유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말해놨는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진소왕이요, 소양왕이 맹상군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한이가 각국에 다니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맹상군의 몸값을 높여놓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 나라 왕도 맹상군을 쫓아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황급히 이제 제 나라 제상을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풍한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굴을 파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활한 토끼가 굴을 3개 파놓는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놓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풍한이가 한 공작대로 진나라 왕이 부르기도 하고요. 나중에 위나라로 갑니다. 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이제 맹상군이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때 위나라로 찾아가서 위나라의 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이 위나라로 가고 진나라로 실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만약에 제 나라에서만 있었다 그러면 맹상군은 상당히 위험에 처했을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두 번째 굴을 이제 풍한이가 마련해 줍니다. 맹상군이 이제 제상으로 다시 이제 임명을 받으니까 그동안 흩어졌던 식객들이 다 같이 몰려오게 되죠. 몰려오게 되면서 맹상군이 저놈들 눈돌머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풍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풍한이가 자 아침에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이제 시장이 폐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시장에는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객이 떠난 것을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사람들의 그냥 인심이라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객이 떠난 것은 공이 싫어서가 아니라 빈궁에서 떠난 겁니다. 가난 앞엔 장사 없는 겁니다. 그거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자 주변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이치니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여전히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소진이 이제 자기 낙양 고향으로 출세해가지고 갔을 때 이제 그의 형수가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 형수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가난한 시절에는 그렇게 나를 괄시하더니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러더니 어째서 이렇게 이제 납작 엎드리십니까? 그랬더니 형수가 하는 말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야 당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먹을 것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이야 당신은 육국의 재상이 아닙니까? 육국의 재상, 공통재상이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당신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엎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진이 허탈하게 웃으면서 또 소진도 역시 그대로 그걸 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신의 이익 앞에서 또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처를 좀 덜 받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그런 기술 같아요. 아무튼 다시 이제 식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맹상군의 집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리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굴을 파는데 이제 재상이 됐으니까 이제 같은 전씨 집안이니까 이제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선대의 종묘를 설당 맹상군의 그 영지에다가 설치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마다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맹상군이 어려울 때 왕이 설당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선영이 있는 곳이니까 설당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굴을 파놓는 거죠. 위험한 시기를 대비해서 굴을 파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굴을 다 파놓은 거죠. 이 풍안.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안이 세 개의 굴을 다 파놨는데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면서 제나라의 진나라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이제 맹상군을 부릅니다. 진나라에서 재상으로 불러요. 진나라에서 재상으로 부르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때가 기원전 299년인데 이제 맹상군 그러면 딱 한 300년 전후 해가지고 20-30년을 이제 활약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진나라 소양왕이 맹상군을 이제 재상으로 이제 맡아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진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제 어떤 뜻을 품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기려지신들에게 잘해주고 전권을 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맹상군을 또 인재 영입 차원에서 이제 진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상군은 약간 다르거든요. 맹상군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나라의 왕족이에요. 제나라의 왕족이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왕족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로 선비들이 제나라에 와서 제나라에서 법녀나 뭐 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일이지만 이 사람은 제나라의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맹상군이 분명히 인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사람은 절대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 제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지 진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기려지신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제나라로 돌려보내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 제나라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재상에서 자를 뿐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론이 막 일어납니다. 공론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맹상군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 위기에 빠진 맹상군이 이제 한때 이제 그 소양왕의 총비 중에 연이라고 하는 그런 비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갈 방책을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얻기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감시하는 누처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 맹상군이 2년이 있었던 소양왕의 이제 비 중에 연이라고 하는 비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이 연이라는 비가 맹상군에게, 그럼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줘서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모든 마차나 이런 것들 다 당신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몰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 사람들에게 손을 쏘을 테니까 그 대신 호백구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호백구가 뭐냐면 여우의 겨드랑이 털인데, 그냥 겨드랑이 털이 아니라 겨드랑이에 흰털만을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맹상군이 이제 제나라에서 이제 진나라로 들어올 때, 재상으로 제안받고 들어올 때, 이제 진나라 임금에게 바친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이라고 하는 이 비가, 이제 왕의 첩이 받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나도 그거를 주면, 여인이죠. 여인이 이제 좋은 옷에 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백구는 여우 겨드랑이에 흰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우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아서 겨우 하나 만드는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맹상군은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 벌만 가졌으니까, 자, 이건 이제 난감한 일이죠. 이 임금에게 이제 진나라 왕이, 소양왕이 줘버렸으니까 난감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호백구를 나한테 안 주면 내가 안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맹상군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 받았었죠. 아까 식객으로. 그 사람이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제가 소양왕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것을 훔쳐나오고 그것을 다시 연희에게 진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절도범들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딱딱 어디 밟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져오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왕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호백골을 가지고 옵니다. 이 호백골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런 도둑 같은 사람을 어떻게 식객으로 받아들이는가, 위험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 도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백골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왕의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연희에게 주고 연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차를 끌고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서 진나라를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죠.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함곡관이죠. 함곡관. 이 진나라를 들어갈 때도 여기를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진나라 법에는 첫 닭이 올 때까지는 여기를 열면 안 됩니다. 아주 그 진나라는 그 법을 철저하거든요. 자, 지금 막 황급히 도망가야 되고 뒤에 언제 추적군이 따라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탁 막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구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구는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구는 소리를 내냐면, 자, 이 사람이 다구는 소리를 꼭끼요 하고 내니까 다른 닭들이 자고 있던 다른 닭들이 이제 아침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닭들이 같이 옵니다. 제가 농장에 한 1년이 있었는데 정말 새벽에 닭이 우는데 정말 그 근처에 살면 이 닭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더라고요. 닭들이 일제히 울고 닭들은 그냥 울어도 그냥 울지 않더라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아주 크게 내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닭 우는 소리를 한번 내니까 여타의 닭들도 잠자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됐나 보다 하고 닭들이 막 웁니다. 닭들이 꼬껴꼬껴 막 우니까 병사들도 눈부시시하게 떠가지고 아침이 된 줄 알고 이제 문 열 시간이 됐다 그러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제 맹상군 일행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도둑이죠. 도둑이 왕의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호백골을 훔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이 사람은 이제 다구름 소리 흉내를 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맹상군은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 위기를 탈출을 합니다. 위기 탈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죠. 이게 맹상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어떤 재주라도, 하여간 다른 사람 보면은 하찮은 재주라도, 어떤 재주라도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은 그 재주가 쓰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체험을 했다는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맹상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맹상군에 가지고 있었던 일하고요.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호방한 사람이냐면, 이제 사기열전에 나오지 않지만 전국책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 맹상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식객이 많으니까 식객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잘생긴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잘생긴 사람이 이 맹상군의 아내하고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맹상군에 와가지고 식객으로 대접해줬더니 아내하고 바람이 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릅니다. 그때 맹상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젊은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보면 연정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내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 내려와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얼마나 호방한 사람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맹상군의 일화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교토삼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 이야기에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구름 소리도 또는 도둑도 이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마천이 사기열전을 쓰기 위해서 맹상군이 살았던 제나라 그 지역에 아마 이제 설당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설당의 인심이 아주 사나웠다고 그래요. 아주 거칠고 이상한 사람들 많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 그건 이제 맹상군이 보통 식객들을 모은 사람들이 선비만 모은 게 아니라 뭐 도둑들, 다구른 소리 내는 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풍속이 조금 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사마천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열전에서. 아무튼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일화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사실은 그 당대에 굉장한 국제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진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막았던, 그리고 오히려 한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이제 합종을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진을 공격하기까지 해서 상당 기간 진이,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따지면 연대를 잘 따져보면 한 20여 년을 진나라를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진이 육국 합종을 해가지고 15년 막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당대에 활약을 하면서 한 20여 년을 진나라가 불편하다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나라의 한계는, 이제 제나라가 원래 왕씨가 강씨였죠. 강태공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씨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게 늘 혁명의 기운이 있고요. 그 왕가도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혼란에서 이제 흔들리다가 이 사람이 위나라까지 가서 실제로 재상을 합니다. 이제 제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이때도 이제 역시 왕이 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위나라에 가서 재상 노릇을 합니다. 풍한이가 파놨던 그런 또 하나의 굴을 활용한 거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고, 제가 다른 클립에서 요 상황을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춘추 시대 말기에 남쪽의 바닷가에 오나라가 월나라가 아주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전국 시대 후반부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북부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에 있게 되는데 제나라하고 연나라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국가를 거의 이제 한 번은 제나라가 연나라를 침입을 해가지고 연나라에 굉장히 많은 성들을 10개 성인가요? 5개 성인가 뺏어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또 한 번은 악이라는 장군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제나라를 거의 무너뜨립니다. 거의 무너뜨려요. 그때 이제 앞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연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이제 어떤 왕조의 위기가 있었어요. 왕들이 막 바뀌고 그럴 때, 혼란스러울 때 옆에 있던 제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연나라를 이제 어지럽게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누가 조성이 되냐면 이 5국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나라를 조위한 진 연나라가 제나라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같이 공격을 할 때 이때 이제 누가 같이 들어가냐면 이제 맹상군이 같이 자기네 나라 제나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맹상군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좀 부정적으로 받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제나라가 거의 이제 무너질 판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찍어서 전단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나라가 한 성만 남았어요. 다른 성 다 뺏기고. 그때 전단이라고 하는 말단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단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성의 성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소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소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차 바퀴에다가 쇠를 박습니다. 그래서 전차 바퀴에다가, 그래서 그 전차로 막 밀고, 이제 전차로 밀기 전에 소로 보내서 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그래서 연나라 군대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제나라가 기사화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도 다시 이제 이맹상군도 이제 제나라에 이제 재상 노릇을 잠깐 하다가 그 뒤에 또 실각을 해서 이제 말년은 자기 설당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앞에 재밌는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 당대에 굉장히 국제 정치에서 아주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이제 지금은 진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살짝 섞어 들어오지만 이제 진나라를 살짝 막아내는, 진나라를 한동안 한 20년 동안 진나라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던 사람이 맹상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맹상군은 이제 이런 전국 4공자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죠. 원형이 되고서 나머지 세 공자보다도 약간 한 30년 정도, 한 세대 정도 앞서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데 침략을 하는데 상당 부분 방어를 했던 그런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였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가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이런 재밌는 이야기로 교토삼결이라든지 삼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맹상군에 대해서 사공자 중에서 맹상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